반갑습니다 여러분. 연구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학한동 내바보 동화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영상을 못 올렸었죠. 아직도 이 싱가포르에서 입국 승인이 나질 않아서 제가 방황을 좀 하고 있는 관계로 이게 뭔가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뭘 딱 정해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점 좀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 다음 달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영상이 좀 수월하게 찍고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대학원 실험실에 들어가는 시기는 이 대학원을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한 학부 3학년 때나 늦어도 4학년 초기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실의 분위기도 익히고 실험을 어느 정도 배운 과정을 거친 후에 대학원 들어가서는 본인의 실험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본인의 연구를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되어야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를 진학을 할 때 내가 과연 박사를 갈 능력이 되는지 환경이 되는지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잘 안 돼서 급하게 졸업할 때쯤 막 부랴부랴 데이터를 얻어서 졸업논문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버겁다고 느껴지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능력치는 분명히 이만큼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보다 작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실험에 대한 결과를 단기간에 얻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냐거든요. 이 요리하는 시간이 길수록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학부생 때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실험실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정보가 많이 없고 내가 나한테 맞는 실험실, 내가 가면 좋을 만한 실험실이 어딘지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그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들 뿐인데, 학부생 입장에서 그 논문을 읽고 내가 이 실험실에 갈 만한 실험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선배들을 만나서 연구실 정보를 얻는다든지 어떤 실험실에 가야 좋은지 물어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비대면 시대에 와서 누구를 만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실험실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구실의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괜찮으려나?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나와 딱 맞는 내가 가면 좋을 만한 실험실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전공 수업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강하고 있는 여러 전공 과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재미가 있고 교수님하고 소통도 잘 되고 성적도 꽤 잘 나오는 그런 그 수업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공 수업을 연구하는 연구실을 알아봐야 하냐면 그건 아니고, 그 전공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의 연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재미도 있었고 성적도 제법 나왔다고 한다면 그 교수님의 지도 방식이 어느 정도 나와 맞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이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명성이나 아니면 김박사넷 같은 그런 사이트를 참고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 교수님의 지도 방식 아니면 케미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알아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부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교수님한테 한 학기 아니면 그 이상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 기간 동안 교수님을 잘 따랐고 또 많이 배웠고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최소 2년의 석사과정 그리고 그 이상의 박사과정을 교수님과 잘 지내면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실험실이에요. 이거는 실험실의 홈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이 퍼블리케이션 리스트하고 알럼나이예요. 논문 실적은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이고, 알럼나이는 내가 졸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어디에 내가 취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물론 내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그러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은 최소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논문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매년 꾸준하게 논문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논문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 논문을 쓰고 배우는 그런 환경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논문 쓰는 것이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논문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논문을 쓰고 배우는 그런 환경이 잘 안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논문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그런 실험실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알럼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졸업생들의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졸업을 하고 어느 학교에 있다, 어느 회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결과가 좋다면 이런 쪽으로는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갈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이 계획을 세우기도 막막하고 말이죠. 그렇게 실적이 꾸준한 실험실 찾는 게 우리같이 평범한 학생들이 찾아봐야 할 그런 연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미래 전망에 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나에게 적합한 실험실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전공을 고르고 실험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5년 이상 그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분야에 계속 남아서 연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실험실을 고를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인기가 많은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공을 선택할 때는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을 선택해야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까지 평범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내가 그 곳에 들어가서, 그 경쟁이 심한 곳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학부 때까지는 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근데 대학원 때부터는 이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 경쟁의 포인트가 약간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굳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있기보다는 약간 한적한 곳,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나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내가 들이는 노력에 대비해서 얻는 그런 성과들이 크지가 않고 운이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공을 고를 때는 인기 있는 과목보다는 내가 관심이 있어하고 내가 재미있어하는 그런 과목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전공이 인기 있는 전공이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세부 전공을 관심이 있어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분야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이 전공하고 이 전공이 융합된 그런 형태의 전공을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전공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뭐 현재 포털이나 뭐 뉴스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는 현재 유행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몇 년 내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관련된 전공에 관련된 과학 서적들 그리고 잡지들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는 아무래도 이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틈나는 대로 읽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꾸준하게 그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공을 정하고 싶을 때는 저는 학회 사이트를 주로 보는 편이에요. 학회는 그 분야의 사람을 1년에 한두 번씩 모아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학회에서 사람을 모을 때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를 보고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의 연구 주제를 신청을 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주제가 앞으로의 그 연구 방향, 앞으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갈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앞으로 그 가치 있는, 앞으로 할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회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주제들 그리고 올라오는 초록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그 가치 있는,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연구 주제에 대한 그 감을 키우는 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학부생으로서 대학원 실험실을 고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대학원 때부터는 누군가 붙잡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요새는 더더군다나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실험실을 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통바!